음, HLB 그룹주들 좀 볼게요. HLB 그룹주들 좀 보면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저 엄연히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라고 그랬고, HLB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은 원체 많이 추세가 깨져 있는 친구라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세 개 주식들은 HLB 제약이나 HLB 테라피틱스나 HLB 글로벌은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거나 이렇게 들어간 타이밍이 아니고 그냥 관망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추세가 하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먼저 HLB의 대차 거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나 또 나왔나. 어제 보니까 많이 나왔다 그러던데. 많이 나왔죠. 어제 뉴스 봤더니 대차 거래가 순위 한 8위권에 있던데요. 뭔 또 공매도를 하려고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참. 공매도가 줄긴 줄었어요. 5%대로 줄어있고 상한 수량이 나오긴 하는데 대차 거래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자, 어쨌건 저런 건 그냥 참고사항에 제가 모든 뉴스, 기사 이런 건 다 참고로 보라고 했습니다. 맹신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맹신해야 되는 건 추세와 바로 가격이에요. 자, 보게 되니까 월봉에서 아직 당연히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지지선을 지키고 있으면서 권했어요. 이렇게. 제발 이거 깨지 마라 니들. 그리고 다음 달에 추세 전환이 되는 요번 달 말상 5개월 선들 반짝해놓지 못하면 역시나 아직도 옆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5주선 돌파 안착, 즉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3거래 이상 5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좀 비로소 안심을 좀 하는데 아직은 못 해주고 있죠. 이렇게 될 거예요. 어차피 2선 맞고 떨어지고 돌파했을 때 이경 모이고 깔끔하게 돌파하고 안착하고 돌아나가고 60주선 맞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선행 과정이 5주선 돌파 안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신주식님 대유해드렸어요. 앞으로 좀 화면 돌려보시면 있어요. 대유해드렸어요. 어차피 또 편집해서 또 올라갈 거예요. 자, 일봉에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돼 있고 기간 조정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 바닥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아직도 옆으로 갈 수 있고 좀 기간 조정 중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의미 있는 즉 우리가 이제 달릴 거야. 이제 좀 달리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신호가 보여주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뚜렷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천만다행으로 이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샀던데 지금도 사나? 물론 이제 장중에 큰 의미 없긴 한데 오늘도 들어왔네요. 제발 이대로 좀 사라. 더 안 떨어지게. 리보세나비 행보도 좋던데 요새. 선현난성 NDA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추세 전환을 해놓거나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놓거나 턴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런 뉴스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잠깐 대차거래 좀 볼게요. 많이 늘지 않던데 이 친구. 또 늘었네. 37만 주. 요 상한 수량도 많죠. 그 리스크가 있을 정도는 아닌데 어찌 저렇게 공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아직 지켜주고 있죠. 엄연히 추세가 하향인 거예요. 절대 상향은 아닌데 단지 지킬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누군가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아직은 잘 안 깨고 있습니다. 누군가 받쳐주는 거죠. 저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HLB 제약이나 HLB 테라피틱스처럼 밀릴 수 있어요. 자, 주봉을 보게 돼도 역시 5선 돌파 안착이 좀 필요한데 간등하죠.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줄어들고 있어서 좀 돌려 나가줄 것 같은데 일단 바닥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에 무조건 5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일단 2선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가 일단 19,000원 맞고 떨어져요. 19,000원 맞고 떨어지고 다시 안착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충분한 시간이 걸려 보이고 일봉에서 봐도 선 하나 거놨는데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아마 계속해서 옆으로 가지 않을까, 기간 조정이 계속 길어지지 않을까 좀 싶고 아드레날린 얘기처럼 지금 수급이 약해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터져야 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내가 지금부터 이 친구를 끌어올릴지도 몰라 하는 신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겹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상 바닥에 밀리지 않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HLB 제약이 자꾸 바닥을 깨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뭐 엄청 어려운 지표 갖다 댈 거 없어요. 일목균형법 그래야 넣고 뭐 볼린저 밴드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전 저점 깨면 위험한 거예요. 주식을 한번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엄청 복잡해져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 저점 깼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앞전에 상장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이 여기에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상장에서 최초 생긴 변곡점인데 이걸 깼다? 위험한 거예요. 오늘 간신히 이걸 지켜준 거예요. 깨면 안 돼요. 깨면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추세는 엄연히 하향이고 HLB하고 HLB 생명과하고 틀리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것도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완벽하게 깨져 있죠. 우리는 이거를 우하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우하향인 거예요. 우상향 아니야?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바닥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바닥을 확증하려면 최소한 5주선 돌파 안착 해놓고 위에서 보니까 바닥인 거지. 이게 지하 1층이지 지하 1층이지 지하 3층일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고 월봉에서 아까 거드린 이 가격대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데 8,700원대가 돼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 기간 중에 깊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섹터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이래요. HLB 제약뿐만이 아니라 다 우하향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신규로 매수하거나 이런 타이밍은 아니에요. 보통 바닥인 줄 알고 막 섣불리 막 분할 매수하고 막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타기나 분할 매수는 추세를 전환해 놓거나 턴했을 때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관망입니다. 관망.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HLB 테라피틱스하고 HG 글로벌도 똑같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완벽하게 우하향 기조를 걷고 있고 특히 월봉에서 대바닥을 다시 쓰고 있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거예요. 관망하셔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바닥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친구의 바닥은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야 되는데 턴이 돼야 돼 못 해놓고 있죠. 못 해놨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5주선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관망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바닥 물러는 거예요. 자, HLB 글로벌도 완벽하게 추세가 우하향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했고, 그리고 이식해서 끝에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요. 자, 18년도 11월 달에 형성된 1100원대가 저희 게임은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그냥 깼습니다. 그냥 깼기 때문에 이 친구가 두 번째 매물대가 있어요. 요것도 깼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력분들이 앞에서 여기서 10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이나 한신기계가 만약에 다음 달에 일동제약이나 한신기계가 다음 달에 오른쪽 산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주식을 왼쪽 산에 사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산에 들어왔다. 이렇게 다른 게 큰 거예요. 왜? 10배 올라갔으니까. 주식이 10배나 올라갔는데?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1억이 10억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첫 번째 매물대를 뚫었는데 이게 여기도 깼다고 더 위험한 거고 일단 여기는 무조건 사수해줘야 되는데 누구도 모르죠. 추세가 왜 깨져 있으니까. 여기 가격이 7,200원이야. 즉 7,200원까지 하방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뭐 주식이 상방으로 열려있다 하는 거고 여기는 하방으로 열려있다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주봉에서 봐도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완벽히 무너져 있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5주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너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그냥 꼬여있고 굉장히 아프고 저 설명드릴 때마다 죄송해요.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식은 위로가 되는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찍어야죠. 엄연히 우하향인 거예요.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 무조건 관망. 여기서 뭐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뭐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세요. 말도 안 돼요. 분할 매수도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우상향에서 하는 거예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우상향에서야 사면서 수익이지. 분할 매수를 떨어지고 있는 자꾸 한다? 손실이 거기서 엄청 커지는 거예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관망이에요. 일봉에서도 엄연히 신저점 새로 쓰고 있어요.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왜 월봉에서 자꾸 송이상개미가 이걸 중요하다고 그러지? 저걸 깨면 왜 위험하다고 그러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인 거예요. 여기를 누군가 강력한 대량거래를 싣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깬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수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LG화학을 하나 보고 갈게요. 아니, 현대차를 하나 보고 갈게요. 대형주는 안 그렇겠네요. 소형주만 그린 거 아니에요. 자, 현대차입니다. 이 월봉 차트예요. 현대차의 월봉 차트를 보면 2018년도 2월 달에 강력하게 매물대가 생겼어요. 여기를 누군가가 엄청나게 강한 대량 거래를 싣고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이분들이 수급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세력이라고 불러요. 세력이 기관일 수도 있고 외인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현대차는 어떤 일이 있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떤 구간에 반도체가 어떤 구간에 차량용 반도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뉴스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가 완벽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지켜줬죠. 저번 달에. 마찬가지가 좀 좋은 뉴스 나오죠.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똑같은 거예요. HLB 글로벌이 됐든 중형주가 됐든 소형주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깨지 않아야 될 이런 변곡점은 절대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변곡점이 오겠죠. 이거 깨면 완전히 받아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느 자리를 깨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어느 자리를 깨야 될지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자리를 돌파해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주식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추세가 상향일 때 사는 거예요.
우하향일 때 잠깐 뉴스가 떴는데 아침에 뉴스 띄우고 뭐 반등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거 장기 투자해야 되지. 아닌 거예요. 장기 투자는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왼쪽 산. 오른쪽 산의 반등은 빨리 빠져나와야죠. 수익 내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터스입니다. 로터스는 아직 추세 유지되고 이제 간지 아슬아슬해요. 장기적으로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에서 보면 제가 우선 깨지 말라고 이제 깨고 있죠, 지금. 이러면 저가 좀 차익 실현해요. 물론 수목금 3거래액이 남았기 때문에 꼬리 달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애초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여기죠. 여기에요. 요렇게 깨면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죠. 물론 이전 고점까지 가길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내가 제시한 가격이 여기고 내가 21선 깨면 익절하기로 했으니까 익절한 게 맞아요. 다음날 돌아 나가고 상한가 갈 수도 있어서 그런 건 몰라요. 하지만 이전 고점에 대한 그 높이가 높고 주봉에서 5선을 깬다? 그럼 추세가 깨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 수목금상 이거를 못 돌려놨다. 그럼 쭉쭉쭉 떨어집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더차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TS넥스젠이 월봉을 보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시켜잘 지켜주고 있고 이번달 종가상 이것만 안 깨면 돼요. 1615원인데 아슬아슬하게 위해서 이거 깨면 다시 받아가요. 1450원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주봉에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곡점 잘 지켜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1400원대부터 이렇게 1700원대까지 1400원에서만 사면 그래도 브레이크 16% 17%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친구 아직은 뭐 괜찮아요. 뭐 지금 떨어지고 있어도 장기적인 지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을 지켜줬다.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아무리 차트가 좋고 아무리 이뻐도 섹터가 제약바이오주면 지금은 잠깐 피해가는 게 나아요. KLX 헬스케어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약바이오 좀 힘들어요.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